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이라고 하고요. 올해 53살이에요. 결혼한 지 26년 됐고, 고등학생 딸 하나 있어요.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이야, 내가 죽으면 우리 집 다락방을 꼭 확인해봐.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다락방을 창고로만 사용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꼭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혼자서 올라가. 절대 남편이나 시누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시어머니 표정이 너무 진지하셨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 같았는데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아프신 곳이라도. 아니야. 그냥 내 말 꼭 지켜. 알겠지. 그리고 일주일 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셔서 확인해 보니까 잠든 사이에 편안하게 가신 거였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어머니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다락방을 확인해 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와 저는 그렇게 가깝지 않았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좀 서먹했어요. 26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진짜 속마음을 나눈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저한테만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3일째 되는 날, 남편은 회사에 가고 딸은 학교에 간 사이에 다락방에 올라가 봤어요. 다락방은 정말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낡은 상자들, 옛날 가전제품, 시어머니 젊었을 때 옷가지들. 평범한 창고 같았거든요. 그런데 구석에 작은 철제 상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평소에 목에 차고 다니시던 열쇠로 열어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게 나왔어요. 편지 한 통과 USB, 그리고 두꺼운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거든요. 편지를 먼저 읽어봤는데 정말 손이 떨렸어요. 경이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뜻이겠지. 26년 동안 너한테 미안했다. 사실 나는 너희 부부의 모든 걸 알고 있었어. 우리 아들이 바람 피우는 것도, 너를 속이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뭐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알고 계셨다고요. 계속 읽어봤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시누이야.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너는 모를 거야. 이 USB를 확인해봐. 그리고 파일도 꼼꼼히 읽어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될 거야. 시누이요. 수진이가 나쁜 짓을 했다고요.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서 USB부터 확인해봤어요. 컴퓨터에 연결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들어있었어요. 남편과 다른 여자가 찍힌 사진들이었거든요.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 심지어 키스하는 사진까지. 정말 많은 사진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처음 사진 날짜를 보니까 2년 전부터더라고요. 그럼 남편이 2년 동안 바람을 피워왔다는 건가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남편 회사 후배 김민영이라는 여자였어요. 몇 번 회사 모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예쁘고 똑똑하다고 남편이 칭찬했던 그 여자였거든요. 손이 떨려서 파일을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계좌의 거래 내역이었어요. 계좌 주인은 남편이었는데 저는 이런 계좌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거래 내역을 보니까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돈의 출처가 이상했어요. 박수진, 시누이 이름이었어요. 시누이가 남편한테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누이가 남편한테 왜 돈을 보내죠? 그것도 꽤 큰 금액을요. 매달 200만 원씩이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확인해 보니까 김민영이라는 여자 계좌로 가고 있었어요. 그럼 신우이가 남편에게 돈을 주고 남편은 그 돈으로 바람 피우는 여자를 뒷바라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우이가 남편의 불륜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더 자세히 보니까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신우이가 남편한테 보낸 돈에 출처가 적혀 있었거든요. 이경희 명의 대출. 제 명의요. 제가 언제 대출을 받았다고요. 급하게 제 신용 정보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 명의로 3천만 원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2년 전부터요.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한 건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대출 신청할 때 사용된 주소였어요. 신우이 집 주소더라고요. 그럼 신우이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남편한테 돈을 줬다는 건가요? 그 돈으로 남편이 바람 피우는 여자를 후원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신우이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받은 돈으로 오빠의 불륜을 지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더 파일을 뒤져보니까 시어머니가 직접 쓰신 메모들이 나왔어요. 수진이가 경희 명의로 대출받는 걸 봤다.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이 그 여자랑 만나는 걸 목격했다. 수진이한테 말했더니 엄마는 모른 척 하세요라고 한다. 경희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다. 시어머니가 2년 동안 이 모든 걸 혼자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고 계셨던 거고요. 마지막 메모를 보니까 더 가슴이 아팠어요. 경희는 좋은 며느리다. 26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고 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이 모든 걸 정리해줘야겠다.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이 모든 증거를 모아두신 거였어요. 그런데 파일 맨 마지막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신우이의 진짜 목적이 적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메모를 더 읽어보니까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이 나왔어요. 수진이의 진짜 목적을 알았다. 이 집을 차지하려는 것 같다. 경희를 내쫓고 우리 아들과 혼자 살려는 계획인 것 같다. 뭐라고요? 신우이가 이 집을 차지하려고 한다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말 치밀한 계획이더라고요. 신우이는 미혼이에요. 올해 50살인데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이 너무 크고 좋은데 경희 언니 혼자 사용하기엔 아깝지 않아요? 오빠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은데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은근히 제가 이 집에 있는 걸 불편해했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경희 언니가 오빠를 이해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오빠같이 능력 있는 분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저희 부부 사이를 이간질했던 거예요. 그리고 신우이가 김민영이라는 여자를 남편한테 소개해준 것도 의도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와 그 여자가 대학 동기였거든요. 그럼 신우이가 계획적으로 남편을 바람 피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자기가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정말 소름 끼쳤어요. 26년 동안 신우이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신우이가 제 명의로 받은 대출이 3천만 원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시어머니 메모에 따르면 신우이가 제 명의로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총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상당한 액수일 거라고 했어요. 그 돈을 뭐에 썼을까요? 더 파일을 뒤져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신우이가 새로 산 아파트 계약서가 들어있었거든요.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어요. 전세 보증금이 5억이더라고요. 그럼 신우이가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고급 아파트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집까지 차지하려고 했던 거고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저를 이혼시키고 집을 차지한 다음에는 고급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모든 걸 알아채신 거였어요. 마지막 메모를 보니까 시어머니의 계획도 나와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경희한테 모든 걸 알려줄 거다. 그리고 이 집의 소유권을 경희 명의로 바꿔놓겠다. 집 소유권을 제 명의로요. 급하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언제 바뀐 건지 확인해 보니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집을 제 명의로 넘겨주신 거였어요. 그럼 신우이의 계획은 이미 실패한 거네요. 집이 제 거니까 신우이가 차지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제 명의로 받은 대출 문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신용 정보를 더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정말 심각했어요. 총 7곳에서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어요. 금액을 다 합치면 1억 2천만 원이더라고요. 1억 2천만 원이요. 이 많은 돈을 제가 언제 빌렸다고 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 대출들이 모두 고금리 대출이었다는 거예요. 연 15%가 넘는 대출들이었거든요. 매달 이자만 150만 원이 넘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갚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자는 어떻게 처리된 걸까요? 연체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 연체된 건 없더라고요. 그럼 누군가 이자를 대신 내주고 있다는 건가요? 다시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신우이가 이자를 대신 내주고 있었어요. 그럼 신우이가 제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쓰면서 이자까지 대신 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쓴 돈인데 왜 이자까지 대신 내줄까요? 시어머니 메모에 답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이자를 대신 내주는 이유는 경희가 모르게 하려는 거다. 나중에 경희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럼 신우이가 나중에 저를 협박하려고 했던 건가요? 언니가 빌린 돈이니까 언니가 갚으세요 라고 하면서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26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신우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남편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USB에 있던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까 남편과 김민영이 대화하는 내용이 녹음된 파일도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몰래 녹음하신 것 같았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수진이가 경희 명의로 대출받은 거 괜찮을까? 괜찮아. 어차피 나중에 이혼하면 경희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하지만 1억이 넘는 돈인데. 그러니까 더 좋잖아. 경희가 그 돈 때문에 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 남편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수진이 말로는 이 집도 나중에 팔아서 돈 나누면 된다고 하던데. 그래. 어차피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은 우리 거니까. 집까지 팔 계획이었어요. 저와 이혼한 후에 이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누려고 했던 거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남편, 신우이, 그리고 김민영까지. 세 사람이 짜고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모든 걸 알아채시고 저를 지켜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녹음 파일을 더 들어보니까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녹음 파일을 계속 들어보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남편과 김민영의 대화였는데 경희는 정말 순진해.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러게요. 언니가 그렇게 착한 줄 몰랐어요. 26년 동안 우리 집안일만 하면서 살았으니까 바깥 세상은 전혀 모르지. 제가 순진하다고요. 착하다고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가 경희 도장 어떻게 구한 거야? 아, 그거 쉬워요. 경희 언니가 도장을 항상 부엌 서랍에 넣어두거든요. 그걸 몰래 가져가서 썼어요.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썼다고요. 그래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거네요. 신분증은 그것도 언니가 지갑에 넣어두는 걸 복사했어요. 정말 간단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제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혹시 경희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이혼하면 되죠. 어차피 우리 계획이었잖아요. 이혼이라고요. 26년 결혼 생활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지? 집은 제가 가져갈 거고, 빚은 경희가 지면 되죠. 공평하잖아요. 공평하다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생긴 빚을 제가 지는 게 공평하다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이런 사람과 26년 동안 살았다니. 그런데 녹음 파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수야, 경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를까? 왜? 어제 경희 언니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신우이도 제가 눈치채는 걸 걱정하고 있었나 봐요. 괜찮아. 경희는 원래 그래. 26년 동안 봐왔는데 의심 같은 건 전혀 안 해.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걱정 마. 우리 엄마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시어머니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엄마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자꾸 다락방에 올라가시고. 원래 그래. 물건 정리하시는 거야. 시어머니가 다락방에서 증거를 모으고 계신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녹음 파일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대화가 나왔어요. 정수야, 혹시 엄마가 우리 일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만약에 알게 되더라도 엄마는 이제 늙으셨으니까. 늙으셨으니까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이야?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판단력도 떨어지잖아. 설령 뭔가 알아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시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셨어요. 모든 걸 알아채시고 증거까지 모아두셨으니까요. 녹음 파일을 다 듣고 나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동시에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도 컸고요. 26년 동안 시어머니와 그렇게 가깝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저를 이렇게 지켜주셨다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모아두신 증거들로 남편과 시누이의 잘못을 증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 명의로 나간 1억 2천만 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제 명의로 받은 대출이니까 제가 갚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시어머니 메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변호사 김성민에게 모든 자료를 넘겨두었다. 경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요. 시어머니가 변호사에게도 이 모든 걸 알려두셨다는 거예요. 김성민 변호사 연락처가 메모에 적혀 있었어요. 바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김성민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이경이라고 하는데요. 시어머니, 최영숙 씨가, 아, 이경이 님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최영숙 어머님께서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도 저에게 맡겨두셨고요. 그럼 변호사님도 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신용 사기, 문서 위조, 배임 등 여러 가지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요. 제가 남편과 시누이를 고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만나서 자세히 상담해 봐야겠어요.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미 다 준비해 두셨던 거네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집에 온 거예요. 여보, 나 왔어.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급하게 USB와 파일들을 다시 철제 상자에 넣고 다락방에 숨겨뒀어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오늘 수진이가 저녁 먹자고 하는데 어때? 신우이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왜 갑자기? 엄마 49제 준비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정리할 게 많잖아. 49제 준비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집 소유권이 제 명의로 바뀐 걸 확인하려는 건 아닐까요? 그럼 가자. 저는 일단 모른 척하기로 했어요. 신우이와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신우이가 사는 아파트에 갔어요.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더라고요.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산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언니, 어서 와요. 신우이가 평소처럼 밝게 맞아줬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와, 집 정말 좋다. 언제 이사 온 거야? 2년 전쯤이요. 그때 좀 여유가 생겨서요. 여유가 생겼다고요. 제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요. 돈 많이 들었겠네. 그렇긴 한데, 투자라고 생각해요. 투자라고 하네요. 남의 명의로 받은 돈으로 투자를요. 저녁을 먹으면서 신우이가 슬슬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언니, 이제 엄마도 안 계시니까 우리끼리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계획이요. 어떤 계획? 집도 그렇고, 재산 정리도 그렇고, 다 정리해야 할 게 많잖아요. 신우이가 남편을 쳐다보더라고요. 뭔가 신호를 주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러게. 집도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팔까, 생각 중이야. 집을 팔자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며칠 됐는데요.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나이에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해. 우리 나이에요. 53살이면 집을 줄여야 할 나이인가요? 그럼 팔고 어디서 살 거야? 작은 아파트 구해서 살면 되지. 요즘 전세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혹시 원하시면 제 집 근처에도 괜찮은 아파트 많아요.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신우이 집 근처요. 그럼 저희를 감시하려는 건가요? 아직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너무 오래 생각하면 안 돼. 집값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거든. 남편이 재촉하고 있었어요. 그때 신우이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언니, 혹시 요즘 신용카드 명세서 확인해 보셨어요? 갑자기 신용카드 얘기는 왜 하는 걸까요? 왜? 아니, 요즘 금융사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금융사기요. 정말 뻔뻔하네요. 자기가 제 명의로 사기를 쳤으면서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래도 확인해 보세요. 요즘엔 모르는 사이에 대출 받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 소름 끼쳤어요. 자기가 한 일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다니.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말했어요. 수진이 말 맞는 것 같아. 신용정보 한번 확인해봐. 왜 갑자기?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신분도용 사기도 많잖아. 확인해서 나쁠 거 없어. 남편도 한패였네요. 제가 대출 받은 걸 발견하게 유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일 확인해 볼게. 응, 그래.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보, 요즘 나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집에 와도 편하지가 않고 편하지 않다고요. 왜 편하지 않은데? 글쎄, 뭔가 답답해. 답답하다고 하네요. 26년 동안 함께 산 집이 답답하다고요. 혹시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네요. 무슨 관계? 우리 부부 관계 말이야. 요즘 대화도 별로 없고 뭔가 서먹한 것 같고 대화가 없다고요. 그럼 누구 때문인데요? 매일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다고 하면서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잠시 떨어져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떨어져서요. 결국 별거를 얘기하는 거네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오래 생각해봤어. 오래 생각해봤다고 하네요. 김민영과 바람 피우면서요. 26년 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더 문제야. 26년 동안 습관적으로 살아온 거잖아. 습관적이라고 하네요. 저는 26년 동안 사랑해서 살았는데 남편에게는 습관이었던 거네요. 좀 더 생각해보자. 생각할 시간은 충분했어. 이제 결정할 때야. 결정이라고 하네요. 이미 다 계획해놓고 하는 얘기겠죠.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자기가 방을 나간 거죠. 저는 잠이 안 와서 시어머니 유품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혹시 빠뜨린 게 있나 싶어서요. 그랬더니 제가 못 본 편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경희야, 만약 우리 아들이 이혼을 얘기하면 절대 응하지 마라. 그들의 계획일 가능성이 크다. 모든 걸 정리하고 나서 내가 먼저 결정해라. 시어머니가 이것까지 예상하고 계셨던 거네요. 편지 뒷면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김성민 변호사에게 내가 녹음한 파일들을 더 많이 맡겨두었다. 수진이와 우리 아들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 이걸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녹음 파일이 있다고요. 그럼 제가 들은 것보다 더 많은 증거가 있다는 거네요.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경희야, 26년 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정말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오후에 김성민 변호사를 만났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변호사였는데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최영숙 어머님이 6개월 전부터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며느리를 도와달라고 하시면서요. 6개월 전부터요. 그럼 시어머니가 정말 오래 준비하신 거네요. 어머님이 가져오신 증거들을 보니까 명확한 사기 사건입니다. 신분 도용, 문서 위조, 배임 등 여러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받은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로 받은 대출이니까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요.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편분과 시누이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적극적으로요. 어떤 식으로요? 아마 이혼을 더 재촉하거나 집을 빨리 팔라고 압박할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거든요. 맞는 말이었어요. 집이 제 명의로 바뀐 걸 모르니까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그들이 직접 인정하는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녹음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변호사 말이 맞았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따져 묻고 싶었거든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워낙 증거를 잘 모아두셔서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가 먼저 대출 얘기를 꺼내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서 녹음하는 거죠. 저녁에 남편이 들어와서 말했어요. 여보, 신용정보 확인해봤어. 응. 어땠어? 시치미를 떼고 물어보더라고요. 큰일 났어. 왜? 뭔 일이야? 깜짝 놀란 척하고 있었어요. 내 명의로 대출이 여러 개 나와 있어. 도대체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1억 넘게 빚이 있더라고. 나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 남편이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한 건가? 그런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경찰서 신고라고 하네요. 정말 뻔뻔해요. 그런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사받고 범인 잡히면 해결되겠지. 범인을 잡자고 하네요. 자기가 범인인데요.
하지만 그동안 이자는 어떻게 해?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내야 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내야 한다고 하네요. 사실은 시누이가 내고 있으면서요. 1억 넘는 돈인데 어떻게 갚아? 그러니까 문제지. 그때 남편이 슬슬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 상황에서 집이라도 팔아야 하는 거 아닐까? 드디어 나왔네요. 집을 왜 팔아? 빚을 갚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하지만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 전세 얻어서 살면 되지. 빚 갚고 나면 얼마 안 남겠지만 정말 치밀하게 계산해놨네요.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것 같은데 급한 게 맞아. 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잖아. 이자를 걱정하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신우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언니, 지금 시간 있으세요? 왜? 급한 얘기가 있어서요. 제가 지금 갈게요. 신우이가 급하게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남편이 문자로 상황을 알려준 거겠죠. 30분 후에 신우이가 왔어요. 언니, 오빠한테 들었어요. 정말 큰일이네요. 큰일이라고 하네요. 자기가 저지른 일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진정해요. 해결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해결 방법이라고 하네요. 이미 다 계획해놨겠죠. 저도 비슷한 일 당한 친구가 있어요. 정말. 네. 그 친구는 집을 팔아서 빚을 정리했어요. 역시 집을 팔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 집은 시어머니 유산인데. 언니,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빚을 안 갚으면 더 큰일 나요. 협박조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집 너무 크잖아요.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관리비 얘기까지 하네요. 남편이 거들었어요. 수진이 말이 맞아. 우리 나이에 이런 큰 집 필요 없어. 그때 신우이가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언니, 제가 부동산 아는 사람 있어요. 빨리 팔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부동산 아는 사람이요. 벌써 다 준비해놨나 봐요. 너무 급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언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거든요. 늦으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왔네요. 그럼 한번 알아봐 줄래? 네. 내일 당장 연락해 볼게요. 신우이가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빚이 정말 제가 진 게 맞을까요? 갑자기 의심하는 척 해봤어요. 신우이와 남편이 잠깐 서로 쳐다보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신분증이랑 도장이 필요한데 언제 도둑 맞은 적도 없고 요즘 수법이 교묘해요. 언니가 모르는 사이에 복사해 갔을 수도 있어요. 신우이가 급하게 변명하고 있었어요. 그럼 누가 그런 짓을까? 모르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집을 팔게 하려는 거였어요. 그때 신우이가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언니, 혹시 경찰 신고는 안 하실 거죠? 왜? 신고하면 수사받고 복잡해져요.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경찰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하네요. 들키는 게 무서우니까요. 하지만 범인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범인을 잡는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나간 돈은 어쩔 수 없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사기로 받은 대출은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변호사가 말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집 팔아서 빚 정리하고 작은 곳으로 이사 가세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결국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저를 궁지로 몰아서 집을 팔게 만드는 거였죠.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이 집이 이미 제 명의라는 걸요. 다음 날 신우이가 정말로 부동산 중개사를 데려왔어요. 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분이에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뭔가 급하게 처리하려는 분위기였어요. 집이 정말 좋네요. 이런 집이면 금방 팔릴 거예요.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시세로는 7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7억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빨리 파시려면 조금 낮춰야 할 것 같아요. 6억 5천 정도로 내놓으면 한 달 안에 팔릴 거예요. 한 달 안에요. 정말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네요. 신우이가 말했어요. 언니, 빚 생각하면 빨리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도 거들었어요. 그래, 늦으면 이자만 더 나가. 그때 부동산 중개사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니까 소유자가 이경희님으로 되어 있던데 혹시 언제 명의 변경하신 거예요? 신우이와 남편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뭐라고요? 신우이가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집 소유자가 이경희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럴 리 없는데. 분명히 어머니 명의였는데. 남편도 당황하고 있었어요. 언제 바뀐 거야? 제가 모른 척하면서 물어봤어요. 잠깐만요. 신우이가 급하게 핸드폰으로 뭔가 확인하고 있었어요. 정말이네. 언니 명의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 남편이 정말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의 변경을 하신 건 아닐까요? 부동산 중개사가 말했어요. 그때 저는 시어머니 편지를 꺼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편지를 남기셨어요. 편지. 신우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경희야, 이 집을 너에게 물려준다. 26년 동안 고생 많았다. 신우이와 남편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럼 이 집이 언니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네. 부동산 중개사가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말했어요. 그럼 제가 먼저 나가볼게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부동산 중개사가 나간 후에 신우이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언니, 이건 말이 안 돼요. 뭐가? 어머니가 유언도 없이 혼자서 명의 변경을 하실 리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바뀌어 있잖아.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상속인들 동의 없이는 안 되거든요. 신우이가 법적 대응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이건 좀 이상해. 엄마가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모르겠어. 어머니, 뜻이시니까. 하지만 수진이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네요. 신우이가 말했어요. 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권리? 상속 권리요. 저도 아들만큼 어머니를 모셨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신우이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게 고작이었거든요. 그리고 언니는 며느리잖아요. 법적으로는 상속순위가 떨어져요. 이제 법까지 들먹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거들었어요. 수진이 말이 맞아. 우리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얘기해볼까? 뭘? 수진아, 너 내 명의로 대출받은 거 알고 있어. 신우이 얼굴이 급변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1억 2천만 원. 7군데에서 받았지. 남편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갑자기 무슨.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김민영이랑 바람 피우는 것도 다 알고 있어. 남편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어. 증거도 다 모아두셨고. 신우이가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야. 녹음 파일도 있어. 녹음 파일. 너희들이 나를 속이려고 계획하는 대화 말이야. 신우이와 남편이 서로 쳐다봤어요. 그때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남편과 김민영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수진이가 경희 명의로 대출받은 거 괜찮을까? 괜찮아. 어차피 나중에 이혼하면 경희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신우이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언니, 이건 더 있어. 다른 파일도 재생했어요. 경희는 정말 순진해.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26년 동안 우리 집안일만 하면서 살았으니까.
바깥 세상은 전혀 모르지.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신우이와 남편의 대화였어요. 오빠, 엄마가 우리 일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만약에 알게 되더라도 엄마는 이제 늙으셨으니까. 신우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고? 2년 동안 계획한 일이잖아. 정말 미안해. 그때 신우이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언니, 그럼 언니는 완벽해요? 26년 동안 오빠를 얼마나 무시했는데요. 뭐라고? 오빠가 힘들어할 때 언니는 뭐 했어요? 집안일만 하면서 오빠 마음은 전혀 몰랐잖아요. 정말 뻔뻔하네요. 그게 내 명의로 사기치는 이유가 돼. 사기가 아니에요. 가족끼리 잠깐 쓴 거예요. 가족끼리 잠깐 쓴 거라고 하네요. 그럼 왜 내가 모르게 했어?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게 뻔했잖아요. 정말 황당했어요. 남편이 신우이를 말렸어요. 수진아, 그만해. 우리가 잘못한 거야. 오빠, 왜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신우이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언니, 어차피 다 가족인데 뭐가 문제예요? 나중에 다 갚을 거였어요. 언제? 집 팔면 되잖아요. 내 집을 팔아서 언니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상속받는 거잖아요. 정말 끝까지 뻔뻔하네요. 그때 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쓰신 편지야. 뭐라고 쓰여 있는데. 수진이는 상속에서 제외한다고 하셨어. 그럴 리 없어요. 직접 확인해봐. 편지를 보여주니까 신우이가 정말 놀라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쓰실 리 없어요. 왜? 너희들이 한 일을 다 알고 계셨는데. 이건 위조예요. 언니가 만든 거죠.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네요. 그럼 법정에서 확인해보자. 법정? 응. 나 고소할 거야. 사기, 문서위조, 배임. 다 고소할 거야. 신우이와 남편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여보, 잠깐만. 우리 얘기해보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 제발.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가족이라고 하네요. 가족을 이렇게 속이고 이용했으면서요. 가족이니까 더 배신감이 커. 그때 신우이가 마지막으로 협박을 했어요. 언니, 고소하면 언니도 피해봐요. 이혼하게 되면 언니가 더 손해예요. 손해? 뭔 손해? 26년 동안 집에서만 있었는데 이제 와서 혼자 살 수 있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저를 무시하네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야. 후회하지 마세요. 신우이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남편도 따라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 일단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정리? 뭘 정리해? 우리 관계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국 나가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 신우이 집에 가 있을 거예요. 다음 날 김성민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알려줬어요.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겠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사기 사건은 증거가 명확해서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길어도 6개월 안에 결론이 날 거예요. 6개월이면 그렇게 길지 않네요. 그런데 남편분과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26년 결혼 생활을 그냥 끝내야 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법적 문제와 개인적 문제는 별개니까요. 변호사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딸이 갑자기 집에 왔거든요. 엄마,
아빠한테서 연락 왔는데 무슨 일이야? 남편이 딸한테 연락했나 봐요. 아빠가 뭐라고 하던 엄마랑 문제가 생겼다고 잠시 떨어져 있을 거라고 하던데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 혹시 이혼하는 거야? 딸이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 왜? 무슨 일인데? 저는 딸에게 모든 걸 말해줬어요. 아빠의 불륜, 고모의 사기, 할머니의 유언까지. 딸이 정말 놀라더라고요. 정말. 아빠가 그런 일을? 응. 그럼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주신 거네. 딸이 시어머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나 봐요.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잘 모르겠어. 엄마, 마음이 중요해.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 딸의 지지를 받으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며칠 후에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여보, 만나서 얘기 좀 할까? 뭘?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카페에서 만났어요. 남편 얼굴이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나도 많이 반성했어.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무엇을? 우리 결혼 생활. 너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이제 와서 깨달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민영이와도 정리했어. 진짜? 응. 모든 게 수진이의 계획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나도 이용당한 거더라고. 자기도 피해자인 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람 피운 건 사실이잖아. 그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잘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얼마나? 몰라. 아직 상처가 너무 커. 그때 남편이 의외의 말을 했어요. 여보, 나도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뭔데? 일단 별거 하자. 별거요? 서로 시간을 가지면서 진짜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생각해 보는 거야. 얼마나? 1년 정도. 그 동안 나도 많이 변할게. 1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생활비는 내가 계속 줄게. 당연한 거니까. 생각보다 진지한 제안이었어요. 생각해 볼게. 집에 돌아와서 딸과 상의해 봤어요. 엄마, 나는 찬성이야. 왜? 아빠도 반성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엄마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에 법원에서 신우이 재판이 있었어요. 신우이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벌금 3천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대출은 모두 무효 처리됐어요. 신우이가 갚아야 하는 걸로 결정됐고요. 신우이 집도 경매에 나왔어요. 제 명의로 받은 대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요. 결국 신우이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진 거였어요. 그 후로 남편은 진짜로 달라졌어요. 매주 한 번씩 만나서 대화도 하고 상담도 받고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에 좋은 기회가 생겼거든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특히 제 또래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됐어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삶이 있다는 거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남편이 정식으로 복귀하고 싶다고 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달라졌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내 카페 일에 간섭하지 마. 그리고 완전히 투명하게 살기. 당연하지.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물론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됐고,
솔직하게 대화하게 됐어요. 남편도 제가 카페 일하는 걸 도와주고 집안일도 같이 해요. 무엇보다 저를 독립적인 사람으로 인정해주게 됐어요. 이제 카페 운영한 지 2년이 됐는데 정말 보람있어요. 제가 직접 돈을 벌어서 가정에 기여하는 것도 좋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즐거워요. 시누이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가끔 시어머니 생각이 나면 정말 고마워요. 만약 시어머니가 그런 준비를 해두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속고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53살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말 만족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맞서세요. 사랑과 이용은 다른 거니까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제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26년 동안 남편과 시댁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았지만 그것만이 제 삶의 전부는 아니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저에게 집을 물려주신 것도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어요. 여자도 혼자서 충분히 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정의롭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 제 카페에는 시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어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면서 어머니, 오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인사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웃으시는 것 같아서 하루가 든든하게 시작돼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